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입니다. 요즘은 떡볶이가 인기가 참 많죠. 다른 요리 유튜버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채널을 기준으로 보면 떡볶이 영상 조회수가 높은 편인데요. 얼마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떡볶이는 맛있지만 싸고 학교 앞, 길거리, 기차 등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음식이었죠. 요즘은 시대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배달 음식이 발전하면서 떡볶이가 아주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 떡볶이 가격은 몇 배 이상 올라서 만원짜리 한 장 가지고는 웬만한 떡볶이 한 접시도 배달시켜 먹기 힘들어요. 자, 비싸진 떡볶이에 대한 분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 할매 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 떡볶이 업체 한 매장을 찾아가 레시피를 분석해 봤는데요. 매장 방문 영상은 이쪽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 할매 떡볶이는 우리가 자주 가는 지하철 역 앞 같은 곳에서 파는 떡볶이 맛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었던 그 추억의 떡볶이 맛이기 때문에 최근 이런 류의 떡볶이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떡볶이들이 아주 평범하지만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바로 떡볶이에 사용되는 육수 때문이에요. 이 맛을 재현해보겠다고 조미료나 액젓을 엄청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조미료를 들이붓는다고 해도 이 떡볶이의 맛을 쉽게 재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할매 떡볶이 레시피 재현을 통해 추억의 떡볶이 맛을 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길거리 음식으로 자주 먹던 떡볶이들은 대부분 꼬치에 끼워진 오뎅과 함께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원가 절감을 위해 판매되는 음식의 베이스가 되는 육수나 양념을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떡볶이 양념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육수에 함께 팔던 오뎅탕 국물을 사용해요. 이 오뎅탕에는 판매하는 분의 성향에 따라 새우, 홍합, 돼지비계 등 참 다양한 재료로 육수를 만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오뎅탕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 대파, 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오뎅탕 육수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재료는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널쩍한 오뎅을 육수에 넣어 육수에 오뎅 맛을 스며들게 할 거예요. 원래 이 육수는 오뎅을 먹기 위한 육수니까 육수만 뽑고 버리긴 아깝죠. 기왕이면 우리 할매 떡볶이에서 판매하던 오뎅과 비슷하게 꼬치에 꽂아 육수를 내고 나중에 떡볶이와 함께 먹을 거예요. 오뎅은 괜히 비싼 걸 구입하지 마시고 그냥 싼 오뎅을 구입하시는 게 우리 할매 떡볶이 매장에서 먹는 맛과 더 비슷합니다. 이제 육수를 만들 겁니다. 육수를 낼 때는 차가운 물부터 재료를 넣고 끓여야 합니다. 육수를 넉넉하게 사용하기 위해 물 500ml를 넣고 무, 대파, 양파, 그리고 오뎅을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 2티스푼, 간장 반 테이블스푼과 후추를 넣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해 5분 이상 지난 후 무가 이렇게 쉽게 부서질 정도가 되면 오뎅탕은 완성이에요. 육수도 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떡볶이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 설탕 2테이블스푼, 소금 반 테이블스푼, 미원 1티스푼, 그리고 방금 끓인 오뎅 국물 1에서 2테이블스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고춧가루로 고추장같이 만드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이 떡볶이에는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 떡볶이에 고추장을 사용하는 게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추장이 사용된 떡볶이는 텁텁한 맛이 나기 때문에 최근 떡볶이 업체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사드시는 떡볶이에 고추장이 사용되지 않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시대에 따른 기호와 입맛의 변화 때문이죠. 이렇게 만든 떡볶이 양념은 최소 30분 이상 숙성해야 합니다. 직접 맛을 보시면 지금 만든 것과 30분 후 양념장의 맛이 아주 다를 거예요. 이제 30분 이상 숙성한 양념을 팬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뎅탕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며 농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물엿 2테이블스푼을 넣고 약불에서 오뎅탕 육수를 추가하며 농도를 맞추면서 천천히 끓여줍니다. 일반적인 국물 떡볶이와 여가 포장마차 떡볶이가 다른 점 중 대표적인 건 이 소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런 종류의 떡볶이는 육수와 양념의 비율이 거의 1대1이거나 양념의 비율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끈적한 소스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소스가 다른 이유는 보통 이런 떡볶이에는 쌀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쌀떡은 밀가루떡에 비해 쫀득한 식감을 가진 반면 양념 흡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떡 외부에 소스를 코팅하는 것이 좋겠죠. 일단 이제 길쭉한 오뎅과 가래떡 그리고 삶은 계란을 넣고 전체적으로 소스를 코팅해 줄게요.
매장에서처럼 소스를 많이 만들면 그냥 떡을 소스에 담그기만 되는 쉬운 작업인데 소스 양이 적으니 버무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자, 이제 양념 코팅이 끝난 떡볶이를 접시에 담고 팬에 남은 소스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이 컨텐츠 때문에 우리 할매 떡볶이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접시를 구입해봤어요. 생각보다 가격이 엄청 싸더라고요. 앞으로 떡볶이 영상을 만들 때 종종 사용하려고 합니다. 매장에서 먹을 때처럼 가래떡을 잘라줘야 되겠죠? 자른 떡은 소스를 잘 발라 먹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사용한 떡은 일반적인 방앗간에서 판매하는 가래떡으로 우리 할매 떡볶이에서 판매되는 떡보다 두껍습니다. 당연한 게 이건 떡볶이용으로 만들어진 떡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념을 좀 더 골고루 발라줘야 했어요. 이 오뎅 역시 우리 할매 떡볶이에서 떡볶이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오뎅입니다. 오뎅을 물에 넣고 끓이거나 소스에 넣고 오래 끓이면 불어서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되는데요. 우리 할매 떡볶이 매장에서 먹었던 오뎅은 많이 불어있지 않았어요. 그 말은즉 오뎅을 오랫동안 끓이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떡과 함께 끈적한 소스에 버무리는 식으로 잠깐 동안만 조리해줬어요. 오뎅 국물도 같이 마셔줘야 되겠죠? 계란도 확실히 튀김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튀김까지 만들면 영상 길이가 2배가 될 테니 여러분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튀김은 뺐어요. 대신 오뎅으로 만족해야죠 뭐. 소스 자체는 상당히 비슷한 맛이 만들어졌네요. 매장에서 먹었을 때 소스에서 오뎅 맛이 났는데 역시 예상대로 오뎅 국물을 이용한 소스였어요. 사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사온 이 가래떡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우리 할매 떡볶이보다 훨씬 더 쫄깃합니다. 쫄깃하다 못해 너무 턱이 아파요. 아마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하실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얇은 가래떡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스 맛은 똑같아요. 이 가래떡 떡볶이를 만들어 드셔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신 요리했으면 하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SNS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쿠킴이었습니다.